자, 주제통합 5강은 방금 얘기한 대로 직업에 대한 맹자, 순자의 두 가지 대립적 개념이 나타나는데, 맹자는 아무래도 윤리적 도덕적인 관점으로서의 직업관을 갖고 있고, 순자는 개인의 욕망을 충족하는 수단이 바로 직업이다라고 봤어요. 사실 어느 거에 더 무게 비중을 두느냐 그 차이인 것 같은 느낌은 들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직업관이 있는지 이 글쓰기의 관점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가에 있는 첫 문단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가에 있는 맹자의 견해죠. 그래서 가의 주제를 먼저 좀 설정을 해보면, 가에 있는 맹자가 이야기하는 직업의 관점은 도덕적인 삶의 바탕이 되는 것이 바로 직업이다라고 본 거죠. 직업이 도덕적인 삶의 바탕이 된다. 또는 삶의 근원이 된다. 이렇게 본 거예요. 적당한 이익 추구도 물론 인정을 하지만 그 이익 추구의 범위가 윤리적, 도덕적 틀을 벗어나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맹자의 견해지요. 자, 맹자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1문단으로 또 빠르게 진행을 하죠. 자, 1문단. 맹자의 어떤 직업에 대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에 대한 맹자의 관점이다. 맹자의 관점을 간략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걸로 얘기했나 살펴볼까요? 자, 유교적인 사회였죠. 유교적 봉건 사회입니다. 유교적 봉건 사회에서 직업에 관련된 특징이 있을 겁니다. 봉건 사회에서의 어떤 직업에 관련된 특징을 첫 번째 언급하고 있는데, 유교적인 봉건 사회에서 직업은 그죠? 어떤 특징이 있는가? 직업 선택의 자유가 비교적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업 선택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었다. 이렇게 체크할까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제한적이었다. 왜 제한이 되어 있었나? 아니, 태어날 때부터 신분제 사회였잖아요. 우리나라를 예를 들자면 사농공상이어서 사대부와 농민과 그 다음에 공인과 그 다음에 공인 상인이죠.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서 각자 맡은 바 자신의 직업에서 할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각자 위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한되어 있었다. 왜 제한되어 있었냐? 유교적인 이 관점으로 보게 되면, 유교적인 관점으로, 요거는 참고 개념일 뿐이에요. 각자 위정이라고 해서 각 계급별로, 각 신분별로 자신에게 맞는 직분을 다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각자 위정은 좀 확대해 볼까요? 서양의 어떤 그 철학 사상과 좀 연계해 보면, 플라톤과 연결이 됩니다. 사주덕에 관련되는 거죠. 그래서 플라톤의 사주덕에 관련된 내용으로 연결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4개의 계급이 나타나죠. 그래서 정치하는 계급이 따로 있고 군사 계급이 따로 있고, 그죠? 마치 동양과 비슷해서 요거를 아마 보기 박스로 묶을 수도 있다. 이 문제에서. 다음 하나 더 정리하고 두 번째 문단으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는 그럼 맹자가 봤었던 직업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래서 직업의 목적. 먹고 사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직업의 목적은 당연히 먹고 사는 거 맞습니다. 생계 유지가 맞죠. 생계 유지 수단. 플러스 더 있어요. 유교적인 거니까 조금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사회적인 역할을 분담하는 거죠. 사회적 역할을 서로 나눈다. 그게 바로 각자 위정이거든요. 그래서 역할을 분담한다. 이거를 한자로 쓰면 각자 위정이라는 점.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봉사도 하는 거죠. 사회적으로 봉사를 하는 것.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하나 더 있어요. 키워드를 보니까 자아 실현의 기회로 본 겁니다. 자아 실현의 기회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단으로 넘어갈게요. 이 문단. 맹자가 저렇게 직업에 대해서 말했단 거지.
두 번째. 자, 맹자의 관점이고, 그럼 이 직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징을 갖느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도덕적인 삶의 바탕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도덕적인 삶의 근본 또는 삶의 바탕이 된다라고 언급하는 부분이죠. 바로 요겁니다. 전체 주제와 좀 직결되는 내용인데, 그래서 직업에 대한 맹자의 견해죠. 그죠? 그래서 아주 유명한 얘기가 이제 언급이 될 거예요. 직업에 대한 맹자의 견해를 제시하고 있죠. 직업에 대한 맹자의 견해는 항산이 없으면 백성들이 항심을 지닐 수가 없습니다. 사대부들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이 항산이 없으면 한마디로 생산, 물질이겠죠? 물질적인 이득이겠죠? 항산이 없으면 항심, 늘 도덕적으로 옳게 살아가려고 하는 항심이 없다, 윤리의식이 없다는 얘기죠. 항심이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일반 백성들은, 백성들은 항산이 없으면 먹고 사는 생계수단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도덕적인, 윤리적인 마음을 갖기가 힘들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래? 그럼 항산이 뭐고 항심이 뭐야? 좀 정확히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항산이 무엇인지 항산의 개념을 체크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항심의 개념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의미와 역할이라고 봐야 되는데 개념이 아니라 항산의 역할로 좀 바꿔볼게요. 자, 개념보다는 항산의 의미, 역할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항산의 의미와 역할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개념보다는 항산의 의미와 역할. 자, 항산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의미적으로, 그죠? 일정한 직업을 의미해요. 그래서 키워드로 정리할게요. 일정한 직업을 나타내는 것이 항산에 해당이 되는 거고, 또, 백성들이 평소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생업에 해당되는 것이 항산이다. 그런데 이 일정한 직업과 생업은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도덕적인 삶을 가능하게 하는 바탕이 된다. 그래서 도덕적인 삶을 가능하게 하는 바탕이 되는 것. 다음 세 번째, 항심으로 넘어가지요. 항심의 의미와 역할 똑같이 한번 좀 정리해 볼까요? 항심. 마음 심자니까 뭐 알겠네. 자, 이거는 도덕적인 마음입니다. 변함없는, 변치 않는, 그죠? 변함없는, 도덕적인 마음이죠. 도덕적 마음을 항심이라고 한다. 항자가 변하지 않다. 항상 늘 변함없다. 변함없는 도덕적 마음을 의미한다. 요거는 또 다른 말로 뭐를 의미하느냐? 선한 마음이죠. 선한 마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죠? 선한 마음을 의미하면서 또 도덕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도덕적인 마음뿐만 아니라 그 삶 자체도 항심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그 마음에 해당되는 것도 항심이다. 이런 키워드들이 있네요. 그래서 도덕적인 마음, 도덕적 마음에다가 네모 걸어 놓겠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핵심이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항산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직업이자 생업을 의미한다. 그래서 생업으로 체크해 놓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항산과 항심을 좀 나눴어요. 그런데 맹자가 직업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맹자의 직업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지요. 어떤 경고를 하고 있지? 뭐가 잘못된 건가? 뭐가 이상이 있는 건가? 살펴보니까, 이익 추구죠. 그죠? 그래서, 생업에서, 직업에서, 직업적인 부분에서의 이익 추구를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아주 중요한 거죠.
직업을 가졌을 때 먹고 살기 위해서 이득을 남겨야 되죠. 직업에서 이익 추구, 당연히 인정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직업에서의 이익 추구가 도덕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한다면, 그죠? 네, 도덕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한다면 이거는 나라가 위태로워지죠. 나라가 위태로워지게 되게 하고, 직업에서 이익 추구가 너무 과다하게 되면 도덕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돼서 나라가 위태로워지는 거다. 그죠? 그래서 위태로워지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하자 한 번 더 정리할 때, 직업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네, 직업에서의 직업적인 이익 추구가 가능은 하지만 거기에서 도덕적인 삶을 벗어나면 안 된다. 도덕적인 삶을 벗어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네, 벗어나면 안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네, 이게 좀 우리가 좀 제대로 이해될 내용 중에 하나죠. 네, 긴 내용이긴 하지만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기본적인 상식이 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잘 체크해 둡시다. 다음 세 번째 문단으로 갈까요? 네, 세 번째 문단으로 갑시다. 3문단. 네, 두 번째 문단이 좀 정리할 내용이 꽤 있었죠. 세 번째 문단. 자, 도덕적인 삶을 굉장히 중시했어요. 맹자론에서 도덕적인 삶을 위한 직업 선택은 어떻게 되는가? 네, 직업 선택에 관련돼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단에서는요. 그래서 첫 번째로 볼까요? 네, 도덕적인 관점에서, 좀 표현이 길어서 좀 그냥 자기화해서 좀 표현을 하자면, 우리가 스스로 정리한 걸로 좀 정리하자면, 네, 도덕적인 관점에서 올바르지 못한 생각을 하는 직업. 그래서 올바르지 못한 생각을 하는 직업에 대해서 맹자가 언급을 했네요. 한마디로 보니까 화살을 만드는 직업이네요. 그래서 요거의 직업을 화살을 만드는 직업이죠. 왜? 화살을 만드는 직업은 사람을 상하게 한다. 사람을 다치거나 죽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올바르지 못한 걸로 얘기했으니까 도덕적 관점에서, 그럼 도덕적 관점에서 봤을 때 올바른 직업은 뭘까? 요것도 언급하고 있어요. 올바른 직업은 무엇일까? 라고 언급한 걸 보니까 사람을 보호하지 못할까 걱정하는 갑옷을 만드는 직업이죠. 그래서 갑옷을 만드는 직업, 비유적으로 봤는데, 예시적으로 나왔는데, 자, 여기에서 예시적인 거 들어갑니다. 다시 화살로 가서, 화살은 세모죠. 이거는 사람을 상하게 하는 거죠. 사람 상하게, 다치거나 죽게. 갑옷은 뭡니까? 사람을 보호하는 거죠. 사람을 보호하는 직업. 그래서 직업의 귀천을 좀 따진 거죠. 그래서 특별히 한 번 더 언급했어요. 그래서 화살을 만드는 그 직업이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추가 설명을 더 하고 있는데, 화살을 만드는 직업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의미하는 바를 좀 정리해 보면, 자, 내용을 보니까 직업이 도덕적 삶과 멀어지게 하거나 도덕적 가치를 추구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도덕적 삶과 멀어지거나 또는 도덕적 가치를 추구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도덕적 가치 추구 못하게 요 정도로 할까요? 추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화살을 만드는 직업, 올바르지 못한 직업으로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네 번째 문단이죠. 마지막 문단이에요. 이러한 맹자의 직업에 대한 관점이 어떠한 의의가 있는가? 그거를 좀 정리해 볼게요. 직업에 대한 맹자가 갖고 있는 맹자의 어떤 직업에 대한
관점이 어떤 의의가 있는지 네,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두 가지로 좀 정리할 수가 있는데, 자, 첫 번째, 맹자의 직업 간의 특징이 있죠. 맹자의 직업에 대한 그 관점이 네,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뭐다? 도덕적인 삶과 연관을 자꾸 짓고 있죠. 그래서 네, 거기 그 표를 보니까 직업을 네, 도덕적인 관계 속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을 네, 도덕적 네, 관계에서 네, 파악하고 있다라는 점. 그다음 이제 마지막 내용 하나만 더 하고 예, 가는 마무리가 됩니다. 자, 현대적인 관점에서 그럼 이 맹자의 직업과는 어떠한 의미 또는 예, 시사점을 우리에게 던져주는가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현대적 관점에서의 맹자의 직업관이 현대적 관점에서 어떤 시사하는 바인가요? 예,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가라는 걸 정리할 때 직업을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가? 그죠? 네, 어떤 걸 네, 추구해야 되는가? 그죠? 그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떤 자세로 내 직업 생활을 해야 되는가? 어떤 자세로 내 직업 생활을 해야 하는지. 그 다음 두 번째는 직업 생활에서 가져야 될 윤리는 무엇인가? 직업 생활에서의 어떤 그 윤리 의식은 무엇인지. 그죠? 네, 요거에 대해서 이제 시사점 좀 던져주고 있죠. 그래서 이 모두가 네, 시사하는 바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방향 제시를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또 올바른 걸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올바른 거를 추구하라는 그런 방향 제시를 하고 있다는 거죠.